60대의 재혼한 부부의 첫날 밤 스토리. 62세 아내가 털어놓은 사랑 이야기. 저는 강은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3이 되었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20해가 지났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혼자서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무척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런 조용한 일상이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지 공예를 가르치고 있어요. 전에는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었는데 퇴직 후에도 뭔가 창작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죠. 한지로 만드는 작은 상자들, 꽃무늬 접시들, 아름다운 갓등들. 학생들이 제 손을 따라 조심스럽게 한지를 접고 붙일 때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조금 쓸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화센터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2층 구석진 자리에 목공방이 문을 연 거예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가 아끼던 한지함이 문제가 생겼어요. 수업 도구들을 보관하던 그 함의 모서리가 떨어져 나갔거든요. 오래 쓰다 보니 자연스레 손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새로 사자니 아까웠고 그렇다고 그냥 쓰기엔 너무 보기 흉했죠. 고민하던 차에 절친인 문정이가 말했어요. 은정아, 2층에 목공방 생겼잖아. 거기 가서 물어보면 어때? 문정이는 저보다 3살 어린 친구인데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격이 밝고 활발해서 저와는 정반대예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부탁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정이가 계속 등을 떠밀어서 결국 목공방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은은한 나무 향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더군요. 작업대 앞에서 뭔가 만들고 있던 한 남자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분의 첫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키는 보통 정도였고 약간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혹시 이런 것도 고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지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분은 함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더군요. 아, 이건 한지로 만든 거네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요. 모서리 부분만 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무언가 믿음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칠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래된 건데.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내일 오후쯤 오시면 될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음날 약속이 잡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묘하게 설렜어요.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일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싶었죠. 다음날 오후 약속 시간에 맞춰 목공방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고 계셨어요. 제 한지함이 말끔히 고쳐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새 것 같아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단순히 고친 게 아니라 더 튼튼하게 보강까지 해주신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냥 해드릴 수 있어요. 대신 다음에 한지 공예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도 될까요? 그분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제대로 인사를 했어요. 저는 강은정이라고 합니다. 1층에서 한지 공예를 가르치고 있어요. 유재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은 유재현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고쳐진 한지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은 친절에도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을까? 혼자 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람의 따뜻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문화센터 복도에서 재현을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는데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한지암 잘 쓰고 계시죠? 네, 덕분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학생들도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20회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조심스럽고 두렵지만 분명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문화센터에 오는 것이 조금 더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복도에서 재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그렇게 제 조용했던 일상 속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재현과의 첫 만남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어요. 혹시 복도에서 마주칠까 봐서였죠. 이런 제 마음이 우스우면서도 한편으론 설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큰 행사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매년 열리는 작품 전시회였는데 각 강좌별로 수강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한지 공예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었죠. 은정아, 올해는 전시 방식을 좀 바꿔보자. 문정이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제안했어요. 작품들을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지 말고 좀 더 멋지게 진열해보면 어떨까? 목재로 만든 진열대 같은 거 말이야. 문정의 말에 다른 강사들도 동의했습니다. 확실히 그럼 더 전문적으로 보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그런 진열대는 어디서 구하지? 사자니 예산도 부족하고 모두들 고민에 빠졌을 때 문정이가 번뜩이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은정아, 2층 목공방 선생님께 부탁해보면 어떨까? 혹시 만들어주실 수도 있잖아.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강사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향했어요. 그런데 너무 큰 부탁 아닐까요? 진열대를 만드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닐 텐데. 한번 물어보기라도 해봐. 안 되면 말고. 문정이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목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재현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 큰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목공방 문을 두드리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재현이 작업대에서 뭔가 깎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은정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진열대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사정을 설명했어요. 사실은 문화센터 전시회 때문에 온 거예요. 작품 진열대가 필요한데 혹시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물론 재료비랑 품삯은 다 드릴게요. 재현이 잠깐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열대요.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될까요? 예상외로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작업하시기엔 양이 많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한지 작품들이 어떤 식으로 전시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진열대 제작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현은 먼저 제가 어떤 작품들을 전시할지,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 엿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을 나눠서 만들면 어떨까요? 재현이 종이에 스케치를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계였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당연히 해야죠. 좋은 작품들이 제대로 빛나려면 진열대도 중요하니까요. 며칠 후부터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재현이 혼자 하겠다고 했지만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며 함께 작업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일은 생소했거든요. 하지만 재현이 차근차근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사포로 문지르시면 돼요. 나무결을 따라서요. 재현의 손이 제 손을 가볍게 잡고 방향을 알려줄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런 느낌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을까 싶었습니다. 재현 씨는 언제부터 목공을 하신 거예요?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회사 다닐 때부터 취미로 시작했어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은정 씨도 그래서 한지 공예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들이 사라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작업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재현은 생각보다 유머도 있었고 배려심도 깊었어요. 제가 실수하면 절대 짜증내지 않고 다시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조심하세요. 톱이 날카로워요. 재현이 제 뒤에서 말하며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작업하던 날 문정이가 갑자기 목공방에 나타났어요. 어머,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문정이는 저희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정 선생님이시죠? 은정 선생님께 많이 들었어요. 재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저 혼자 와서 죄송해요. 은정이가 여기서 뭐 하나 싶어서요. 문정이는 진열대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잘 만드시네요. 은정아, 너 복 터졌다. 이런 솜씨 좋은 선생님을 알게 되다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문정이는 일부러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작업하니까 정말 잘 어울리네요.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아요. 문정아. 제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문정이는 신나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 미안. 그런데 정말 그래요. 은정이도 평소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재현이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은정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작업이 훨씬 수월해요. 혼자 했으면 시간이 배로 걸렸을 거예요. 그러게요. 두 분 다 손재주가 좋으시니까 금상첨화죠. 문정이의 능청스러운 말에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열대가 마침내 완성되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멋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이런 멋진 진열대가 생겼네요. 저도 즐거웠어요. 이런 작업은 처음이었는데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재현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정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은정아, 너 완전 설렜구나. 표정만 봐도 알겠어.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목공방에서 너 표정 봤어. 완전 소녀 같더라. 문정의 놀림에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런 설렘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봤어요. 재현과 함께 보낸 시간들, 그의 따뜻한 미소, 배려 깊은 말들, 모든 게 새롭고 설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요? 61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재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찬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진열대 작업을 마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제한지 작품들도 많은 분들께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무엇보다 재현이 만들어준 진열대 덕분에 작품들이 더욱 돋보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시회가 끝나자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재현과 함께 작업하던 시간이 그리워졌거든요. 혹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재현이 제한지 공예실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플리마켓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목공 작품들도 전시할 수 있다고 해서 참여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함께 가보실래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마음으론 무척 가고 싶었지만 괜찮을지 망설여졌어요. 제가 가도 될까요? 목공은 잘 모르는데 오히려 다른 분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지 작품들도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두 분야가 만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재현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게다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죠. 그럼 함께 가보죠. 토요일 아침 일찍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재현이 트럭에 목공 작품들을 가득 싣고 왔어요. 저도 작은 한지 소품들을 몇 개 준비해 갔죠. 일찍 오셨네요.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이런 행사에 참여해 보는 거라 설레네요. 함께 부스를 설치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재현의 목공 작품들은 정말 정교했습니다. 작은 보석함부터 예쁜 화분까지 다양했죠.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이런 작품들을 혼자 다 만드신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은정 씨 작품들도 정말 섬세하고 아름다워요.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며 부스를 꾸미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마치 오래된 파트너처럼 척척 맞아떨어졌습니다. 플리마켓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어요. 재현의 목공 작품들이 특히 인기가 많았죠. 어머, 이거 정말 예쁘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원목으로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재현이 손님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저도 한지 작품들을 소개했어요. 목공과 한지 공예가 함께 전시되니까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았죠. 두 분이 부부세요. 작품들이 정말 잘 어울려요. 한 손님이 그렇게 말하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재현도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같은 문화센터에서 일하는 사이예요. 제가 서둘러 대답했는데 왠지 아쉬운 기분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재현이 제안했습니다. 잠깐 산책하며 다른 부스들도 구경해 볼까요? 함께 플리마켓을 둘러보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다양한 수공예품들, 맛있는 음식들, 거리 공연까지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저기 도자기 만드는 부스 가볼까요? 재현이 먼저 제안해서 함께 구경했어요. 도예가가 물레를 돌리며 작품을 만드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죠. 손으로 만드는 작품들은 다 비슷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걸 만들어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게 수공예의 매력이죠. 기계로는 절대 낼 수 없는 따뜻함이 있어요. 재현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강변을 따라 걷는 길이 참 좋았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에 혼자 있기엔 아까워요. 재현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저를 의식해서 하는 말일까요? 재현 씨는 평소에도 이런 곳 자주 오세요. 가끔 혼자 산책하러 와요.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서 더 좋네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벤치에 잠깐 앉아 쉬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여행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어요. 은정 씨는 정말 다양한 걸 좋아하시네요. 독서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나이 들어서 더 호기심이 많아졌어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못 해본 것들을 이제라도 해보고 싶어서요. 저도 그래요. 퇴직하고 나서야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찾게 되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인생의 후반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마음 말이죠. 해가 서서히 지면서 플리마켓도 마무리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작품을 구매해 주셨죠.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혼자 왔으면 이렇게 즐겁지 못했을 거예요. 재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현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남에서 공예 박람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함께 가볼까요? 정말요. 그럼 꼭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까지 잡혔어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같은 길이라도 혼자 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재현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어요. 대화도 자연스럽고 침묵조차 편안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분명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20해 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공예 박람회가 벌써 기다려졌어요. 재현과 함께 보낼 시간들이 더 많아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요? 61살에 이런 설렘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재현과 함께 있으면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가져다 준 따뜻한 변화를 말이죠. 공예 박람회를 다녀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현과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자꾸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론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죠. 그러던 화요일 오후 한지 공예 수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홍미라 씨가 다가왔어요. 미라 씨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 한 명으로 50대 초반의 깔끔한 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다른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미라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혹시 2층 목공방 유 선생님과 친하시죠?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싶으면서도 괜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아, 네.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사이예요. 왜 그러세요? 그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미라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무언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유 선생님이 과거에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크게 다투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형제들과 심하게 싸우셔서 연락도 안 하신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제 친구가 그 동네에 살거든요.
유 선생님 전 부인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가족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도 하시게 되었다고. 미라 씨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생님과 가까이 지내신다고 해서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게 정말 확실한 이야기인가요? 제 친구가 직접 들은 얘기라서요.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미라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현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미라 씨,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저도 그러길 바라지만 선생님이 상처받으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미라 씨는 돌아갔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미라 씨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재산 문제, 가족과의 갈등, 전 부인의 사기 사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동안 재현과 나눈 대화들을 떠올려 봤어요. 가족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혹시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문정이를 만났을 때 고민 끝에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문정아, 너한테 상의할 게 있어. 왜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카페에서 미라 씨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문정이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머,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나도 모르겠어. 믿기지가 않아서. 하지만 미라 씨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 은정아, 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닐까? 문정이마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니까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왜 가족 이야기를 안 하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 같지 않은데. 은정아, 사람은 겉모습만으론 알 수 없어. 특히 나이 든 남자들은 더 그래. 문정이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재현과 미라 씨가 말한 재현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화낼 수도 있잖아. 아니면 거짓말로 넘어갈 수도 있고. 문정이의 우려가 일리 있게 들렸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부터 재현을 대하는 제 태도가 달라졌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하거나 대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금요일에는 재현이 직접 한지 공예실을 찾아왔어요. 은정 씨,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 싶어서. 재현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냥 요즘 좀 바빠서요. 아,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찾아뵙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주말에는 집에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미라 씨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재현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열었던 건 아닐까요? 2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의심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번 의심이 시작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재현이 왜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 과거 이야기를 회피했을까? 혹시 정말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무엇보다 두려운 건 제가 또 상처받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오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재원 때문에 다시 마음을 열었는데 만약 배신당한다면 견딜 수 있을까 싶었어요. 일요일 저녁 재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기뻐하며 답장을 보냈을 텐데 그날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결국 죄송해요. 내일은 좀 바빠서요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상태로 만나면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뒤척였어요. 이런 제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음으론 재원을 믿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론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혹시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에는 바보가 되는 걸까요? 그런 자책과 후회, 그리고 재원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답을 찾을 수 없는 채로 새벽이 되었어요. 며칠 더 이런 어색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재원을 피하려고 해도 같은 건물에서 일하다 보니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인사만 나누고 서둘러 지나갔죠. 재원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수요일 오후 수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재원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단단했어요. 은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평소보다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요. 재원이 정면으로 물어보니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피하시니까 이유를 알고 싶어요. 재원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어떤 분이 재원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요? 과거에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전 부인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재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혹시 정말 사실인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피하신 거군요. 재원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재원 씨, 은정 씨, 그 이야기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과는 많이 다르게 와전된 것 같네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뭔가 있었던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은정 씨는 들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재원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0년 전 일이에요. 제 전 부인이 친구의 부탁으로 투자 보증을 서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기였던 거죠. 부인이 직접 사기를 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증인이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했죠. 금액이 꽤 컸어요. 재원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집도 팔고 저축해둔 돈도 다 털어서 해결했죠. 다행히 제 형제들이 도와줘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럼 형제분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형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줬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요. 안도감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런데 왜 이혼을? 그 일 때문에 부인과의 사이가 틀어졌어요. 서로 탓하게 되고 믿음이 깨지고 결국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렸죠. 재원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힘든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에 혼자 살면서 다시는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은정 씨를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같은 일터의 동료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특별해졌어요. 재현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정 씨와 있으면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져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하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주지 않으셨어요? 과거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말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재현의 말이 이해되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굳이 남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재현이 이해한다고 말해주니까 더 미안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혹시 홍미라 씨인가요? 어떻게 아세요? 미라 씨가 제게 관심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복잡한 상황이었네요. 미라 씨의 질투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거죠. 미라 씨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한 건가요? 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아마 저를 견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재현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계속 오해받고 지내기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정말 미안해요. 믿지 못해서 당연한 거예요. 저도 은정 씨 입장이었다면 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재현의 너그러운 이해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이가 그건 은정 씨 마음에 달린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은정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재현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그렇게 재현이 나간 후 한동안 혼자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었어요. 재현이 제가 생각했던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었고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어요. 재현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미라 씨의 말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것도 후회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정이에게 전화했어요. 문정아, 재현 씨와 이야기했어. 뭐라고 하던. 재현이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문정이도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그럼 미라 씨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한 거네. 그런 것 같아. 은정아,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그래도 다행이잖아.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문정이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재현의 솔직한 고백, 그의 진심 어린 표정, 저를 이해해주는 마음. 모든 게 진짜였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번 의심했던 마음이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재현을 믿고 싶었지만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현과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잠이 들었어요. 재현과의 진실한 대화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아들 민수가 갑자기 한국에 온다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회사 출장 때문이라고 했지만 평소보다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엄마, 이번에 가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심각해? 가서 직접 말씀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혹시 재현과의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집에 왔어요. 35살인 아들이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였죠. 엄마 앉으세요. 민수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역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누군가와 만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니? 문정 이모가 걱정되어서 연락하셨어요. 문정이가 민수에게 연락했구나 싶었어요. 걱정이 되어서 그랬겠지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분이 계세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아들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응,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분이야. 어떤 분이세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 뭘 하시는 분인지. 민수가 꼼꼼히 물어보더군요. 재현에 대해 아는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엄마, 전 반대예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 반대하니?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되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민수의 걱정이 이해되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세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민수의 질문에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미라 씨의 소문, 재현의 고백,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보겠어요. 제가 직접 판단해보고 싶어요. 민수야, 그럴 필요까지는. 엄마, 제가 엄마를 지켜야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들의 진심이 느껴져서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결국 재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만나보고 싶어 해요. 괜찮으실까요? 당연히 만나야죠. 아드님이 걱정하시는 게 당연해요. 재현이 흔쾌히 승낙해 주었어요. 이틀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함께 갔지만 긴장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은정 씨 아드님이시죠? 유재현입니다. 재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민수도 예의 바르게 응답했지만 표정이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민수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재현의 진심 어린 답변이었어요.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재현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민수에게도 똑같이 해주었어요. 전 부인의 보증 사기 사건, 이혼의 과정, 현재의 상황까지.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형들과는 지금도 좋은 관계예요. 딸도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자주 연락해요. 오히려 제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민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 정말 진심이세요. 네, 진심입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을 만나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민수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 괜찮은 분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네, 진심으로 엄마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았어요. 민수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재현이 제안했어요. 은정 씨, 제 딸과도 인사하시겠어요? 영상통화로요. 정말 괜찮을까요? 딸이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저녁 재현의 집에서 영상통화를 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재현의 딸 지은이는 30대 중반의 밝은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많이 들었어요. 지은이의 첫마디가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재현 씨 딸이시군요. 정말 예쁘세요. 감사해요. 아버지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예전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은이의 말에 재현이 쑥스러워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는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은정 이모를 만나고 나서는 목소리도 밝아지고 표정도 좋아지셨어요. 그렇게까지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행복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멀리 있어서 자주 뵐 수도 없는데 지은이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도 아버지를 잘 모시겠어요. 걱정 마세요. 감사해요. 아버지 좀 부탁드려요. 고집이 세시긴 하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화면 너머로도 지은이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통화가 끝난 후 재현이 말했어요. 딸이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정말 고맙네요. 저도 기뻐요. 좋은 딸을 두셨네요. 은정 씨 아드님도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렇게 양쪽 가족의 마음을 얻게 되었어요. 민수는 재현과 만난 후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지은이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죠. 며칠 후 민수가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이제 엄마도 혼자 살지 마시고 좋은 분과 함께 하세요. 고마워, 민수야. 재현 아저씨도 좋은 분이에요. 엄마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계세요. 아들의 축복을 받으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문정이도 신기해했어요. 민수가 그렇게 까다로운데 어떻게 마음을 바꿨을까? 재현 씨가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 그래,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그날 밤 재현과 함께 산책을 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요. 정말 다행이에요. 가족들이 인정해 주셔서 저도 긴장이 많이 되었는데 다들 좋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이제 정말 확신이 섰어요. 재현과 함께하는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를 받은 후 재현과 저는 본격적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진지하게 결혼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한강변을 산책하며 재현이 먼저 꺼냈어요. 은정 씨, 우리 정말 결혼할까요? 예상했던 말이지만 막상 듣고 나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좋을까요? 우리 나이에 나이가 뭐 대수인가요?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재현의 확신에 찬 말에 용기가 났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차근차근 이야기해 봐요. 며칠에 걸쳐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었죠. 재산은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요? 재현이 제안했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도 안심할 테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거니까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민수에게 전화로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반응이 좋았어요. 엄마, 정말 축하해요. 재산 분리로 하신다니까 더 마음이 놓여요. 그래, 서로 부담 없이 하려고. 재현 아저씨랑 정말 잘 어울려요. 행복하세요. 지은이도 영상통화로 축하를 표해줬어요. 정말 기뻐요. 아버지가 이제 혼자 안 계셔도 되니까. 따뜻한 축복을 받으니까 더욱 확신이 섰어요. 그런데 결혼식은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었어요. 나이도 있고 재혼이기도 하고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
조용히 하면 어떨까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재현이 잠깐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목공방에서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하고. 목공방에서요. 네, 작고 아늑해서 우리한테 딱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특별하면서도 의미 있는 장소였거든요. 문정이에게 이야기했더니 너무 좋아했어요. 와, 정말 로맨틱하다. 목공방 결혼식이라니. 너무 소박할까 걱정이야. 무슨 소리야? 호텔 결혼식보다 훨씬 의미 있어. 문정이가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문화센터 동료들도 모두 축하해주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죠. 플리마켓에서 알게 된 분들에게도 소식을 전했더니 모두 기뻐해 주셨어요. 정말 축하해요. 우리가 만든 작품들로 결혼식을 꾸며드릴게요. 도예가 아주머니가 특별히 찻잔 세트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셨고, 다른 분들도 저마다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하셨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설렘과 긴장이 함께 밀려왔어요. 결혼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꿈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어요. 재현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 목공방에 가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재현이 미리 작업대들을 치우고 공간을 만들어뒀어요. 문정이와 문화센터 동료들이 와서 꽃으로 장식을 해줬어요. 플리마켓 분들이 가져온 수제 작품들도 곳곳에 배치했죠. 와, 정말 예쁘다. 소박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어요. 나무 향기와 함께 꽃향기까지 어우러져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오후 2시에 간단한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하객은 20명 남짓이었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분들이었어요. 주례는 문화센터 관장님이 맡아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두 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관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모두들 박수를 쳤어요. 은정 씨와 재현 씨는 이곳에서 만나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오늘 이 의미 있는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합니다. 결혼 서약서를 읽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저, 강은정은 유재현 씨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실했어요. 저, 유재현은 강은정 씨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도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반지 교환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재현이 직접 나무로 만든 반지 케이스에서 꺼낸 소박한 반지였지만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관장님의 선언과 함께 모든 분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셨어요. 케이크 커팅 대신 재현이 만든 작은 나무 상자를 함께 열었어요. 안에는 저희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들을 적은 쪽지들이 들어있었죠. 정말 독특한 결혼식이었어요. 플리마켓 도예가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결혼식은 처음 봐요.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식이 끝난 후 다 함께 근처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며 식사하는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은정 선생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재현 선생님도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정말 행복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실 줄 몰랐어요. 모두들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재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을 함께 보낼 수 있구나. 목공방에서의 결혼식은 정말 완벽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작품들처럼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시작이었죠.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설레면서도 든든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우리는 근교의 작은 호숫가 펜션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거창한 해외여행 대신 조용하고 아늑한 곳을 선택했죠. 나이에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차로 2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펜션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호수가 바로 앞에 보이고 주변은 온통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쁜 곳이네요. 맞아요. 사진보다 훨씬 좋은데요. 펜션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신혼부부시군요. 축하드려요. 이 방이 가장 전망이 좋아요. 방에 들어서니 큰 창문으로 호수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오후 햇살이 호수면에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며칠 지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재현이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론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이 진짜 첫날 밤이니까요. 20해 전 남편과의 기억은 있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나이도 훨씬 많아졌고 몸도 마음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오후에는 호수 주변을 산책했어요. 호숫가 산책로가 정말 예쁘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공기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도시에서는 이런 공기 마시기 힘들죠. 벤치에 앉아서 호수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식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까지. 은정 씨, 행복하세요.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몰랐어요. 재현의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펜션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다른 투숙객들은 많지 않아서 거의 우리만의 공간 같았죠. 정말 낭만적이에요. 저도 이런 분위기 정말 오랜만이에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와인 한 잔씩 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이 커졌어요. 곧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은정 씨, 괜찮으세요? 표정이 좀. 재현이 제 긴장을 눈치챘나 봐요. 아, 괜찮아요. 그냥 조금.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천천히 하면 돼요. 재현의 배려 있는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밤 10시쯤 방으로 돌아왔어요. 재현이 먼저 샤워를 하고 나오는 동안 저는 창가에 서서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호수면에 비쳐서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깊게 숨을 쉬어봤죠. 은정 씨, 재현이 제 뒤에서 조용히 불렀어요. 돌아보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달이 정말 예쁘네요. 네, 정말 그래요. 재현이 제 옆으로 와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살짝 닿는 정도의 거리였죠. 은정 씨, 저희 서둘 필요 없어요. 충분히 시간을 가져도 돼요. 재현의 말에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고마워요. 사실 좀 긴장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 오랜만이라서요. 서로 같은 마음인 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와 보니 재현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배려해서 침대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였죠. 재현 씨, 네. 이리 와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재현이 천천히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재현이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모든 긴장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재현이 조심스럽게 제 얼굴에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것과는 달랐지만 더 깊고 진한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해요. 재현이 속삭였어요. 정말 배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급하지 않게 서로를 확인하며 따뜻하게. 젊었을 때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더 소중하고 깊은 시간이었어요. 세월이 만들어준 여유와 성숙함이 있었거든요. 서로의 몸을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재현의 품에 안겨서 호수를 바라보며 잠이 들었어요. 정말 평안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눈이 떠졌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재현이 제 옆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꿈이 아니라는 게 실감났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창가로 가봤어요. 아침 호수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물안개가 살짝 끼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났네요. 재현이 깨어나서 제 뒤로 와서 감싸 안았어요. 경치가 너무 예뻐서요. 정말 그래요. 여기 오길 잘했네요. 재현이 제 머리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재현 씨, 네. 늦게 피는 꽃도 더 곱게 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말에 재현이 살짝 웃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여유와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호수를 바라보며 서로를 느끼는 아침이 정말 소중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미소가 나왔어요. 펜션 아주머니가 신기해할 정도로요.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신혼의 기쁨이 얼굴에 다 나타나요. 감사해요. 사실 신혼이라는 말이 좀 어색했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이틀간의 짧은 신혼여행이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재현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네요. 네, 함께라서 든든해요. 저도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모두 새롭게 보였어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보는 세상은 정말 다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구나.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사랑이 더 깊고 따뜻할 수 있구나. 늦게 시작했지만 더 소중한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진짜 시작인 거예요. 사별하고 62세의 한재혼, 하지만 한 달 만에 후회가 돼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 서글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죠. 평생 운영하던 분식집도 접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언제까지 혼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했어요. 그래서 결국 문을 닫았죠.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아무 시간에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면 그냥 소파에서 자기도 했어요.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리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그런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동네 복지관 봉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나이대 분들과 함께 도시락을 만들고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일이 보람 있었어요. 적어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 모임에서 박성호 씨를 만났습니다. 65세라고 하셨는데 키가 크고 인상이 참 온화하셨어요. 은퇴한 공무원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할 때도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하시고 다른 분들께도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몇 번 함께 봉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박성호 씨도 3년 전에 부인을 여의셨다고 하셨어요. 정희 씨도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박성호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까요?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도 혼자인데 뭐. 찻집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박성호 씨가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좋아할 만한 차를 추천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거든요. 부인분이 돌아가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엔 밥해 먹기도 싫고 그냥 라면이나 빵으로 때웠어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라도 제대로 챙겨 먹으려고 해요. 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종종 만나게 됐습니다. 봉사활동 후에는 거의 항상 함께 차를 마셨고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박성호 씨는 항상 저를 먼저 배려해 주셨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제 팔을 살짝 잡아주시고 바람이 불면 저에게 바람막이가 되어 주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박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뭐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어서도 설레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저도 요즘 마음이 이상해요. 박성호 씨 만날 생각하면 괜히 옷도 골라 입게 되고. 정말요? 저도 그래요. 정희 씨 보러 나올 때면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매만져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60대에 다시 찾아온 설렘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또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얼굴에 홍조가 돌아있더라고요. 마치 20살 처녀처럼 말이에요. 오랜만에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호 씨와 만난 지 2달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다음날 꿀차를 끓여서 가져다 주시고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좋은 파스를 사다 주셨거든요. 어느 날 박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우리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진지하게요? 네, 결혼 말입니다. 나이도 있고 혼자 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무언가 두려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정말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돼요. 아이들은 어머니 행복을 바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박성호 씨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혼자 살면서 가끔 아플 때면 정말 막막했거든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말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큰딸 수진이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사실 엄마가 요즘 만나는 분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의 놀란 마음이 느껴졌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봉사 모임에서 만난 분인데 참 좋은 분이야. 나이는 65세고 공무원 출신이셔. 엄마, 너무 급해요. 얼마나 아신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확실해요? 수진이는 역시 현실적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세상 물정을 많이 아는 아이라 그런지 신중했어요. 2달 정도 만났는데 정말 신사 같은 분이야. 엄마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느껴져. 엄마,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건 아닐까요? 수진이 말에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 판단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 같아서요. 수진아,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런 것도 구분 못할 만큼 어리석다고 생각해?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작은 아들 태호에게 전화했을 때는 더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태호는 어릴 때부터 감정적인 아이였거든요. 엄마, 정말요? 그 사람 어디 사는지 알아요? 가족은 있고요? 왜 그런 걸 다 물어봐야 해? 엄마가 좋다는데. 엄마, 그 사람 집이라도 가봤어요?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확인해 봤고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호야, 엄마는 이제 혼자 늙어갈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6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그렇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죠. 엄마,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반대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게 서운했어요. 그날 밤 박성호 씨와 산책을 하면서 이 일을 상의했습니다. 성호 씨, 아이들이 반대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자식들은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희 씨 마음은 어떠세요? 정말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박성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네, 성호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럼 됐어요.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며칠 뒤 아이들과 다시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와 태호 모두 와서 한참 동안 설득을 시도했어요. 엄마, 정말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적어요.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알아보는 게 어때요? 수진아,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까지 기다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께서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죠.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요. 태호도 마지막까지 만류했습니다. 엄마,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냥 만나기만 하시면 안 돼요? 태호야, 우리 나이에 그냥 연애만 할 순 없어. 남은 세월은 진짜 내 선택으로 살고 싶다. 아이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제 의지를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고 싶었어요.
결국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성호 씨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제 정말 부부가 됐네요. 네, 믿기지 않아요. 앞으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박성호 씨 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한 첫날이니까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정식 부부니까 건배해요. 박성호 씨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젠 우리 한 몸이에요, 정희 씨. 박성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톤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첫날이니까 감격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다음 날 아침 박성호 씨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정했던 분이 갑자기 말투가 달라진 거예요. 정희 씨, 아침 드세요. 네, 성호 씨도 드세요. 아침을 먹는데 박성호 씨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이제 우리 부부가 됐으니까 정리할 게 있어요. 정리할게요? 네, 통장부터요. 정희 씨 통장은 내가 관리할게요. 순간 젓가락을 든 손이 멈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부가 따로따로 있으면 정 떨어지죠. 제가 가게를 관리하는 게 맞아요. 박성호 씨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양 말하는 거예요. 성호 씨, 저는 평생 제 돈은 제가 관리했어요. 갑자기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정희 씨, 이제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한테 맡기세요. 그분 말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결혼 이틀째라서 섣불리 반대하기가 어려웠어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뭘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날은 일단 그렇게 넘어갔는데 며칠 뒤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평소 나가던 등산 모임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박성호 씨가 말렸어요. 정희 씨, 어디 가세요? 등산 모임 가요. 매주 수요일마다 가거든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네. 결혼했으니까 그런 모임은 정리하세요. 그 나이에 남자들 있는데 왜 가요? 박성호 씨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등산 모임은 제가 유일하게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이었거든요. 성호 씨, 등산 모임은 건전한 취미 활동이에요. 건강에도 좋고요.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다 정리합시다. 부인이 밖에 돌아다니면 남편 체면이 안 서요. 그분 목소리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어요.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럼 여자들만 가는 모임은 어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 집에서 살림이나 하세요.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누구한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전 남편은 오히려 제가 활동적인 걸 좋아했거든요. 그날 저녁 친구 명자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오늘 등산 왜 안 왔어? 아, 명자야. 사실 결혼했어. 정말? 축하해. 그런데 왜 목소리가 그래? 명자 씨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아는 오랜 친구였어요. 아니야, 괜찮아. 정희야, 나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 있어?
친구와 통화하는 제 모습을 지켜보던 박성호 씨가 다가와서 손짓으로 끊으라고 했어요. 명자야,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정희야, 잠깐만. 전화를 끊고 나니 박성호 씨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 씨, 앞으로 친구들하고 통화도 줄이세요. 왜요?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안 돼요? 새 출발하는 거잖아요. 과거 인연들은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죠.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끊으라고 하다니요. 성호 씨,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심한 게 아니에요. 부부가 되면 서로한테만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박성호 씨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시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명자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희야, 어제 전화 왜 그렇게 끊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박성호 씨가 옆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바빠서 그랬어. 정희야, 목소리 들으니까 뭔가 이상해. 혹시 그 남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명자 씨는 정말 눈치가 빨랐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상황을 눈치챈 거죠.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정희야, 나 진짜 걱정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니 박성호 씨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안부 묻는 거였어요. 앞으로 그 친구하고는 연락하지 마세요. 괜한 참견하는 것 같던데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걸까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하면 원래 이런 건가? 아니면 성호 씨가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가?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박성호 씨 눈빛이 달라진 게 가장 신경 쓰였어요. 전에는 저를 바라보는 눈에 애정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마치 저를 소유물 보듯이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는 아예 외출 자체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마트 가는 것도 제가 할게요. 부인이 그런 일까지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장 보는 거 좋아해요. 직접 눈으로 보고 사야 마음이 놓여서요. 아니에요. 이제 제가 다 할게요.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렇다고 나가자고 하면 또 말릴 테고요.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박성호 씨는 하루가 다르게 예민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제가 뭔가 물어보기만 해도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어느 날 아침 박성호 씨가 신문을 펼쳐놓고 유독 부동산 기사만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대요, 정희 씨?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서요. 아니, 어떻게 관심이 없어요? 정희 씨도 건물 있잖아요. 박성호 씨가 갑자기 제 재산 이야기를 꺼내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있긴 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요? 궁금해서요. 월세는 얼마나 나와요? 박성호 씨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저를 신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월 4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걸로 생활비 쓰고 있어요. 400만 원이요? 꽤 괜찮네요. 그 돈 어떻게 관리해요? 전용 통장 따로 있어서 거기로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정희 씨, 그 통장을 제가 봐도 될까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제 월세 통장을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요?
별거 없는데요. 아니에요. 부부가 됐으니까 서로 투명하게 지내야죠. 숨길 게 뭐 있어요? 박성호 씨 말이 일리는 있었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 남편과 살 때는 각자 통장을 관리했는데 갑자기 이런 요구를 받으니까 어색했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언제요? 오늘 은행 가면서 같이 가요. 박성호 씨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괜히 의심받는 것 같아서 더 그랬어요. 며칠 뒤에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꺼낸 거예요. 정희 씨, 그 월세 통장 말인데요. 네, 왜요? 내 이름으로 바꾸면 어때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낫겠어요. 세입자들도 남자가 관리하면 더 신뢰하죠. 박성호 씨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된 일인 양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성호 씨, 그건 제 재산이에요. 갑자기 명의를 바꾸라고 하시면. 정희 씨,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 재산이 따로 어디 있어요? 그래도 갑자기 그러시면 당황스러워요. 뭐가 당황스러워요? 제가 횡령이라도 할 것 같아요? 박성호 씨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그분을 의심한다고 화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남편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거절하자니 부부 사이에 의심을 드러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순순히 따르자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조금 생각해 볼게요. 뭘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결정하세요. 박성호 씨가 은근히 압박을 가하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박성호 씨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정희 씨, 생각해 봤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정희 씨, 제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에요? 평생 공무원 했던 사람을 못 믿어요? 박성호 씨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생 제가 관리했던 일이라서요.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한테 맡기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다음 날부터는 아예 투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요즘 적금 금리가 너무 낮아요. 다른 투자도 생각해 봐야죠. 저는 투자는 잘 몰라요. 적금이나 예금만 해왔어서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는 경험이 많거든요. 박성호 씨가 말하는 투자라는 게 다 위험한 것들이었어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 말이죠. 성호 씨, 저는 안전한 게 좋아요. 나이도 있고 해서요. 나이가 있으니까 더 불려야죠. 언제까지 적금만 할 거예요? 박성호 씨는 제 통장 잔고까지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얼마가 있는지, 어디 은행에 있는지,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희 씨, 혹시 다른 은행에도 돈 있어요? 왜 그런 걸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세요? 부부니까 알아야죠. 서로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점점 질문이 구체적이고 집요해져서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제 재산을 다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박성호 씨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서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하는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응, 생각보다 쉽지 않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누군가와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그리고 잠깐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정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제 앞에서 보여주던 따뜻한 웃음이 아니라 뭔가 음험한 느낌이 드는 웃음이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 그런 의심을 드러내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박성호 씨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박성호 씨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희 씨, 월세 통장 명의 변경 생각해 봤어요? 아직 결정 못 했어요.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빨리 정하세요. 박성호 씨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너무 우물쭈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의 대화인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박성호 씨의 압박이 계속되던 어느 날 결국 저는 월세 통장 명의를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저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쳐버린 거죠. 성호 씨, 알겠어요. 통장명에 바꿔드릴게요. 정말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정희 씨. 박성호 씨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석연치 않게 느껴졌을까요? 마치 원하던 걸 손에 넣은 사람의 표정 같았어요. 은행에 가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할 때 손이 떨렸어요. 평생 제가 관리해온 돈인데 이렇게 넘겨주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박성호 씨가 새 통장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세입자 중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2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